자, 거속시의 마지막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기차에서 뭐 터널 혹은 다리를 통과하는 유형들도 또 심심치 않게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그지? 자, 그래서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다당다당 달려오고 있는데, 다리를 통과했더니 몇 분이 걸렸다. 그 다음에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문제만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야?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리 혹은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어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좀 사소하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그게 아니라 그죠? 시속 몇 킬로면 몇 킬로로 일정하게 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다면 기차의 속력이 지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오케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400m짜리 다리를 통과를 합니다. 그죠? 400m짜리 길이의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대요. 그죠? 여기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400m짜리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 데는 30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1200m짜리 터널을 만났어요. 그치? 1200m짜리 터널도 완전히 통과하는데 얼마 걸렸다? 7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뭐다? 기차 몸뚱아리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그 기차의 속력 두 가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 되겠니? 그래요. 미지수를 잡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대놓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기차 몸뚱아리의 길이를 뭐라고 잡을까요? X 단위를 뭐라고 쓸까요? 설마 센티미터는 아니겠죠? 그지? 보니까 지금은 다리 길이에서 400m, 터널의 길이에서 1200m로 했으니까 그 단위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기차의 길이도 X미터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는요. 뭘 물어봤죠? 그치, 기차의 속력을 물어봤죠? 기차의 속력을 이제 Y라고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것도 단위가 중요합니다. 그죠? 속력인데 초속을 써야 될지 분속을 써야 될지 시속을 써야 될지 요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주로 나온 시간 단위가 뭐예요? 30초, 70초, 초 단위로 끊었잖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기차 속력도 그렇지 초속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초속 Y 그렇지. 요것도 센티미터는 당연히 아니고 계속 미터로 가니까 요것도 단위를 초속 Y 미터라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됐니? 그죠? 그래서 기차 몸뚱아리의 길이를 X미터 그리고 기차의 속력을 초속 Y미터 이렇게 두 가지를 미지수로 잡았어요. 첫 번째 상황이죠. 400m짜리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보니까 일단 다리의 길이가 문제에 나와 있지요. 다리가 총 몇 미터래요? 그렇지. 다리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다리의 길이는 총 몇 미터다? 400m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기차의 맨 앞부분이 다리의 입구에 닿는 순간부터 출발하니까요. 그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때요? 기차의 맨 앞부분이 다리 입구에 딱 닿는 순간부터 출발이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스타트가 되겠네요. 됐니? 그죠? 그래요. 그래서 기차의 앞대가리가 다리를 이제 들어와서 통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기차의 앞부분이 다리의 끝부분에 닿았어요. 이게 끝난 건가? 그냥 그 기차의 앞부분만 나오면 다 끝난 거야? 아니죠. 어디까지 튀어나와야 돼? 기차의 맨 뒷부분, 뒷칸까지 완전히 다 빠져나와야
그래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차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 다 나오려면은 끝나는 시점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끝이 돼야 되겠죠. 테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0m 뿐만 아니라 얼만큼을 더 달려줘야 되니? 자기 몸뚱아리, 기차 몸뚱아리 아까 얼마로 잡았어요? X미터만큼 더 달려줘야 되겠지요. 그죠? 그냥 앞대가리 부분이 400m만 달린다고 끝이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 길이 X미터만큼 더 달려줘야 비로소 기차가 완전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은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총 거리를 몇 미터를 달려야 돼? 총 400 더하기 X미터를 달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되겠니? 그러면은 기차가 달린 총 거리는 400 더하기 X미터다.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첫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자, 지금 보니까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는데 몇 초가 걸렸대요? 30초가 걸렸다라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통과하려면 400 더하기 X미터라는 거리를 달려야 됩니다. 자, 거리에 대한 공식은 뭐였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이 공식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려면은요, 400 더하기 X미터만큼의 거리를 간다. 그지? 첫 번째, 400 더하기 X미터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아까 시간은 몇 초였니? 30초 걸렸다며. 그러면은 30 곱하기 기차의 속력 얼마였어요? 모르잖아. 아까 뭘로 잡았었죠? Y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30 곱하기 Y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400 더하기 X미터만큼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30Y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터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리를 건널 때랑 똑같은 원리로 터널도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터널의 길이가 좀 변했죠? 맞죠? 어때요? 터널의 길이는 1200m라고 하고요. 그 1200m짜리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데는 몇 초가 걸렸다? 7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차의 앞대가리 부분이 터널 입구에 닿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니? 그죠? 그때부터 이제 통과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기차의 앞부분이 터널 입구에 딱 닿게 되는 순간, 여기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되니?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터널 끝부분에 앞대가리가 닿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기 몸뚱아리까지 완전히 빠져나와야 그래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잖아요. 즉 자기 몸뚱아리만큼 더 달린 요 부분에서 비로소 끝날 수가 있는 거지요. 됐니? 그러려면은 1200m짜리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1200m 뿐만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 기차의 몸뚱아리 X미터만큼 더 달려줘야 그래야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려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총 거리는 얼만큼 달렸다? 1200 더하기 X미터를 달렸다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토대로 마찬가지로 또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식.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식도 세워볼게요. 똑같아요. 다리랑 1200 더하기 X미터만큼의 거리를 달리려면 속력 곱하기 시간. 아까 근데 터널을 통과하는데 몇 초 걸린다고 했죠? 70초가 걸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70 곱하기 기차의 속력 Y니까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다? 70Y. 요런 식으로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첫 번째 식만 해결하면은 두 번째 식을 해결하는 거는 뭐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얘기니? 그죠? 자, 그래서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는 식,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하는 식, 이렇게 두 개를 세워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식에서 X하고 Y만 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차의 몸뚱아리 길이랑 기차의 속력을 다 구해낼 수가 있겠지요.
x는 200이 나오고요. x는 200이 나오고 y는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옵니다. 됐니?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떤 거를 x와 y로 잡았는지 마지막으로 꼼꼼히 챙겨야 되겠죠? 그치? 기차의 몸뚱아리를 x로 잡았으니까 기차의 몸뚱아리는 총 몇 미터짜리? 200미터짜리가 되겠고요. 기차의 속력은 y로 잡았으니까 기차의 속력은 초속 20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 되겠니?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 글자로만 써있는 문제를 그냥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상상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실력이 형편없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과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